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 단어 외에 명사 구, 그리고 명사절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동사 앞에 나오는 음이 단락이 길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을 명사 구와 명사절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웬만한 문장은 다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대절, 이 세 가지는 영어 문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혀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 가주어 it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앞쪽에서 가주어가 나오면 뒤쪽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나 의문사절 같은 것이 나오면서 그 가짜 주어를 받는 진짜 주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일반적인 문장에서 좋은 해석을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이 영작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식을 받는 주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만 영어 실력에서 아마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수식을 받는 어구 97번. The day most exciting for kids is Christmas. 모르는 단어 있나 볼까요? most, 가장, exciting, 신나는, kids, 아이들. 자, is가 나왔으니까 동사로 잡고 이 앞에 나오는 the day most exciting for kids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 투부정사도 아니고 동명사도 아니네요. 그렇다고 문장의 형태인 명사절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길까요? 명사구도 아니고 명사절도 아닌데 주어가 길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식을 받는 어구이기 때문입니다. 수식을 지우고 나면 The day is Christmas. 굉장히 쉬운 문장이 됩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다 라는 문장이지요. 그런데 the day라고 하는 명사 단어가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영어의 어순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가 뒤에서 수식을 받게 됩니다. 그날, 근데 어떤 날? 끊고 most exciting, 가장 신나는 for kids, 누구한테 신나나? 아이들에게 신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를 전체로 묶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날은 크리스마스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the day 뒤에 나오는 most exciting for kids가 앞에 있는 the day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날, 어떤 날이냐면 가장 신나는, 누구한테 신나냐면 아이들에게.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명사 단어가 뒤에서 수식을 받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여러분이 외워서 영작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굳이 힌트를 잡자면 the day 뒤에 most exciting, exciti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서 설명이 나온다. 그런데 형용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98번 A leader without vision is a stamped letter without address. It can never reach its destination.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리더, 지도자지요. 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입니다. 야망이나 꿈이나 목표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가 되겠죠. 스탬프, 도장을 찍힌 것을 말하는 거죠. 스탬프가 이제 도장을 찍는 거고요. 요즘에는 도장을 찍는 대신에 우표를 붙이죠. 그래서 stamped letter는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without address. address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소 그대로입니다. reach. reach는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is destination. 이거는 목적지, 목적지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A leader. 근데 without vision is가 나옵니다. 그러면 is가 동사겠지요. 그래서 앞에 a leader without vision 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니까 주어 토시를 붙여줘야 되는데 리더는 근데 뒤에 설명이 붙은 거예요. 어떤 리더? without vision. 비전이 없는. 이렇게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언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말로 한 번에 묶어서 비전이 없는 리더는 stamped letter. 우표가 붙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뒤에 설명이 나왔네요. without address. 주소가 없는. 주소는 없는데 편지가 우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it. 그 편지는 can 할 수 있다. never reach. 절대로 도착할 수 없다. 어디에? its destination. 그 목적지에. 리더만이겠습니까? 일반 개인도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겠지요. 영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꼭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식을 받는 주어 a leader입니다. 여기서는 힌트가 뒤에 전명구의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치사로 나왔다는 겁니다. 명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설명을 하는 신호가 됩니다. A leader, 근데 전치사가 나와요. 설명하는구나. 어떤 리더? 비전이 없는 리더. 그것은 우표가 붙어 있는 편지야. 어떤 편지? 뒤에 without 나오지요? 주소가 없는. 이렇게 영어를 영어 어순대로 받아들이려면 이런 주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요. 이 주어는
간단한 명사 주어 뒤에 형용사나 전치사로 수식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99번 가볼게요. A bamboo product useful for everyday life are made by highly skilled workers. 해석해 볼까요? 뱀부는 대나무라는 뜻입니다. product, 상품이나 물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bamboo product, 그러면 대나무로 만든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useful, 쓸모있는, highly skilled, skill이라는 게 기술이니까 highly skilled 그러면 고도로 숙련된,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workers, 예, 노동자, 일꾼, 근로자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동사 a가 있으니까 그 앞이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도 아니고 동명사도 아니고 대절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명사 단어를 뒤에서 수식한 거지요. bamboo product, 대나무로 만든 상품들. 근데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bamboo products를 설명하고 있다.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쓸만한, 쓸모있는 for everyday life,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의미에서 일상생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useful for everyday life는 앞에 있는 bamboo products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유용한 대나무 상품들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이것을 앞에서부터 해석하면서 대나무 상품들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문투를 넣어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useful, 쓸모가 있는, 근데 전치사가 나오죠? 또 설명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쓸모 있는 그것들은 are made,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들까요? 전치사가 나오면 설명이에요. by highly skilled workers. 예,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명사 뒤에 most exciting이나 명사 뒤에 useful처럼 형용사가 나오면 수식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100번 갑니다. One of the secrets to happiness is contentment. 단어 먼저 볼게요. secret, 비밀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s가 붙어서 비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ppiness,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contentment, 예, 만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tentment, 만족, 예. one of the secret, 비밀 중에 하나. 그런데 비밀 중에 하나라는 말 뒤에 to happiness, 어떤 비밀이요? to happiness, 행복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가 나오니까 얘가 동사가 되고 이 앞은 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다고요? 명사구나 명사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처럼 명사 단어 뒤에 수식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명사구라고 할 수 있겠죠. 뭉쳐가지고. 자, one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근데 뒤에 전치사 나오면 설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하나? 비밀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비밀인지 또 전치사 나오지요? To happiness. 행복의 비밀 중에 하나는 contentment. 만족이다.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1번. The two hardest things to handle in life are failure and success. 네. The two hardest things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가장 힘든 두 가지의 가장 힘든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to handle 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handle은 명사로는 손잡이, 동사로는 다루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명사로는 손잡이가 핸들이지요. 동사로는 다루다 그런 뜻입니다. in life, 삶에서. 아가 나오니까 얘가 동사가 되고 이 앞은 다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해석한 다음에 있는 이가를 붙일 건데요. 수식을 받는 주어라는 개념이 있으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The two hardest things, 두 가지 가장 힘든 것들.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힘들어요? To handle, 다루기에 힘들어요. 근데 in life, 삶에서 다루기에 가장 힘든 두 가지 것들은 주어니까 to시를 붙였습니다. failure, 실패와 success, 성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늘상 있는 일이고 성공하는 일도 늘상 있는 일이지만 실패했다고 무너져 내려져 있기 쉽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 성공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02번입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자, 동사가 is가 나오니 이 앞에 것은 다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어가 긴가 봤더니 the best way 라고 하는 명사 단어가 사용된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먼저 볼게요. predict. predict의 뜻은 예상하다, 예측하다 그런 뜻입니다. predict, 예상하다, 예측하다. invent, invent라는 단어는 발명하다,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없던 것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창조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게 되지요. 어떤 방법?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하는 이라는 토시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으로 익혀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뭔데? 그랬더니 미래를 예측하는. 그것은 to invent it. 미래를 invent,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아,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자, 여러분은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 두 개를 지금 연습해 봤습니다. 뭐뭐 하는. 103번 People living in town don't know the pleasures of country life. 단어 먼저 볼까요? town, 도시라는 뜻이고요. pleasure,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pleasures, 즐거움들, country, 시골이라는 뜻이고요. life는 합쳐가지고 country life는 시골 생활, 좋게 말해서 우리가 전원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untry life, 전원 생활. 자, 103번에서는 don't know가 보이는데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은 뭐가 되나요? 주어가 되지요. 어떤 주어가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people 뒤에 living, 즉 동사 ing로 현재 분사가 나왔는데 얘도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live라는 단어가 살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ing를 붙이면 살고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앞에 있는 people을 설명하겠지요. 해석해 봅니다. 사람들, 누구? living in town. 어떤 사람들? 도시에 살고 있는 이라는 해석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don't know, 알지 못한다, 모른다. the pleasures,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인데? 전치사가 나오면서 뒤에서 설명합니다.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렇게 되겠지요.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는데요. people, 사람이야. 누군데? 그랬더니 living in town,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don't know, 몰라. the pleasures, 그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인데? of country life, 전원생활의. 네. 103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명사 단어 뒤에서 동사 ing가 설명으로 나오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설명을 넣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4번 A book written by a famous writer is not always a good book. 단어 볼까요? famous, 유명한 이라는 뜻이지요. 나머지는 다 특별한 단어가 없으니까 해석 들어갑니다. is가 나오니까 is 앞은 주어. 그러면 이것은 주어인데 a book, 책입니다. 근데 어떤 책인가요? written by a famous writer. written by 그랬는데요. 동사 이디꼴이라고 말하는 과거 분사가 나오면 얘도 형용사로 앞에 있는 a book을 꾸미게 됩니다. 책, 어떤 책? 쓰여진 책. 누가 썼어? 전치사가 나오니까 설명이죠. by a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not always a good book, 항상 좋은 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04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하고 직접 칠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103번과 104번은 별표가 5개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A book, 책이에요. 무슨 책이요?
written by a famous writer 이렇게 수식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책이요? 쓰여진 책이군요.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근데 그 책은 항상 좋은 책은 아닙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05번 갑니다. The sweater which you are looking for is in the drawer. 단어 먼저 볼게요. sweater.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 스웨터를 말합니다. look for. 찾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디 갔지? 그러고 찾는 것을 look for라고 합니다. in the drawer. drawer는 서랍을 말하는 거예요. 서랍. 예. drawer.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is가 주어니까 is 앞에 있는 것들은 다시요. is가 동사니까 is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주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설명을 하겠다고 설명 신호인 which를 적어줬습니다. A sweater, 스웨터, which, 뭐냐면 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해 주면 돼요. 설명을 붙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sweater. 설명을 붙이는구나. You are looking for. 어떤 거냐면 네가 찾고 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싶은데 한국 사람이라면 네가 찾고 있는 스웨터는 서랍장에 있어 라고 할 말을 미국 사람들은 스웨터 뭐냐면 네가 찾고 있는 근데 그것은 서랍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말을 배우는 거니까 이 어순을 한글로 그대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The sweater, which 뭐냐면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그 스웨터가 in the drawer 서랍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6번인데요. Those 그들 who are 누구냐면 good at excuses are seldom good at anything else. 단어 먼저 볼게요. those는 그것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who가 나오니까 사람을 설명한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those는 그들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excuse는 변명이라는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동사로는 용서하다. 그래서 excuse me,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실례합니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죠. 명사로는 변명이라는 뜻입니다. seldom, 거의 뭐뭐 아니다 라는 뜻이죠. 거의 뭐뭐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good at, 굿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good at은 뭐뭇을 잘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뭘 잘해. 그러면 I am good at English. 나는 영어를 잘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anything else. 어떤 것에도 그 밖에 다른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else라는 말은 뭔가를 뺀 나머지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밖의 이런 말로 그 외에 뭐 이런 말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아가 동사로 나와 있으니 그 앞은 주어인데 왜 이렇게 긴가 봤더니 후가 있어서 긴 거지요. 이런 거를 수식이 있는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those라고 하는 명사 단어 그 사람들 who 누구냐면 are good at excuses 변명을 잘하는 이렇게 말이 끝납니다.
그럼 얘를 하나를 합쳐가지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seldom good. 잘하는 법이 없어요. 거의 잘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at anything else. 그 외에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변명만 잘하지 변명 외에는 잘하는 것이 거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수식을 받는 어구는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면 이건 아마 다 이 자리에서 외우도록 시킬 겁니다. 정말 진짜 엄청 중요한 겁니다. 97번부터 106번까지는 정말 눈을 감고 잘잘잘 외울 때까지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The day, 그날. 근데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설명입니다. 가장 신나는, for kids, 아이들에게. 합쳐서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날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하려면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날, 어떤 날, 가장 신나는, 아이들에게 그날이 크리스마스야 라고 해석합니다. A leader,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설명입니다. 리더인데 누구냐면 비전이 없는 그런 리더는 우표가 붙은 편지야. 주소가 없는. 뒤에 설명이 나온다는 그 어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요. It, 그 편지는 can never reach,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 its destination, 그 목적지에. A bamboo product, 대나무 상품들은 근데 useful 나오지요. 형용사 나오는 순간에 수식을 받는 주어로구나. 어떤 거냐면 이런 토시를 넣어주면 해석이 편해집니다. 대나무 상품들 어떤 거냐면 유용한 일상생활에 유용한 대나무 상품이 만들어지는구나.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에 의해서. one, 하나인데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서 설명이 붙은 거야. 비밀 중에 하나구나. to happiness, 행복에 이르는 비밀 중에 하나구나. 그것이 만족이로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남에게 발표할 때는 행복에 이르는 비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하겠죠. 101번. 두 가지 가장 어려운 것들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토시를 붙이는 겁니다. To handle, 다루기에, 다루는, in life, 삶에서 다루기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옮겼을 때 적당한 토시들을 몇 개 외우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것들은 실패와 성공이다.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지요? 수식이로구나.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래를 invent, 만들어내는 것이다. 103번. people, 사람인데 living, 동사 ing가 나왔네. 그러면 수식이야.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말이 되겠죠. in town,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don't know, 몰라요. the pleasures,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인지 전치사가 나오니까 설명 나옵니다. 전원 생활의. 104번 a book, 책인데 뒤에 written이 나옵니다. 동사 ed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 그랬죠. 쓰여진, written by a famous writer, 유명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not always a good book, 항상 좋은 책은 아닙니다. The sweater, 스웨터는 근데 which 뭐냐면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스웨터는 in the drawer, 서랍 속에 있어, 이렇게 되겠죠. 106번 those, 그것들, who are, 그 사람들 누구냐면 are good at, 잘하는, excuses,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seldom good, 좀처럼 좋은, 잘하지를 못해 at anything else, 그 밖에, else가 그 밖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밖에 어떤 것도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선생님은 이 수식을 받는 어구를 고를 거예요. 명사 단어 뒤에 형용사가 온다. 명사 뒤에 어떤 것이 오든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사실은 다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의 모습을 하고 오기도 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의 모습을 하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를 보면 형용 뒤에서 설명하는구나. 전치사를 보면 뒤에서 설명하는구나. 투부정사를 보면 뒤에서 설명하는구나. 동사 ing를 보면 뒤에서 설명하는구나. 동사 ed를 보면 뒤에서 설명하는구나. which나 who처럼 관계 대명사를 보면 뒤에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한 단어씩 해석해 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꼭 여러분이 영작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도치된 주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는 동사 앞이 주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주어가 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읽어볼게요. Little did I know that the movie would take so long. little이라고 하는 말은 준부정어입니다. 거의 부정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little did I know는 I did not know, 거의 나처럼 쓰이는 겁니다. 부정어 나처럼. 거의 뭐뭐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요. little did I know는 나는 몰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할 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영화가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 라고 또박또박 말하지 못해요. 뭐라고 먼저 말해? 나 정말 몰랐어 라고 먼저 말해놓고 영화가 이렇게 늦게 끝나냐? 이렇게 말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문장 앞에 나올 단어가 아닌 리틀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리틀, 나 정말 몰랐어 라고 하는 그 느낌의 부정어를 먼저 던졌어. 그러면 did I know처럼 did not know에서 부정어니까 did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I know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라면 영작 연습, 영작 문제로 내기 너무 좋겠죠? 니트를 문장 앞에서 몰랐다라고 하는 문장을 적어라 그러면 니트 did I know를 배운 사람은 그대로 말하겠지요. 네. 나는 몰랐다 I did not know를 쓰면 너무 좋은데 니트를 넣어야 되니까 니트리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만들어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문제를 풀겠지요. 나는 몰랐다. 뭘 몰랐냐? that 뭐냐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얘가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문법적인 것보다는 해석을 할 때 little, 진짜 몰랐어요 라고 감정이 확 올라오고 뭘 몰랐냐면 하면서 that 설명하는 신호인 거예요. 영화는 would take so long. 영화가 그렇게 오래 걸릴지를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108번 Never does a wise man quit when he fails. wise man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quit, 끊다, 그만두다, stop 같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fail, 실패하다라는 뜻인데요. 얘도 보세요. 부정어인 never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언제요? 강조하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멈추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냥 멈추지 않는다는 평범한 느낌이 아니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어감을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ever가 문장 앞으로 탁 튀어나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앞에처럼 did처럼 does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a wise man quit.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아. 언제요? When he fail. 그가 실패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en이 나오면 언제냐면이라고 하는 해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언제냐면 그가 실패할 때. 실패한다고 멈추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하려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never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Never does a wise man quit 이라고 하는 이 어순을 여러분이 꼭 외워줘야 됩니다. 109번 Not a single mistake did I find in your composition. 네. 단어 먼저 볼까요? mistake, 실수라는 뜻이죠. composition, composition은 장문이라는 뜻입니다. 글을 쓰는 글짓기 있죠? 그런 장문을 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부정어가 나왔는데요. 단 하나의 실수도 did I find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in your composition 너의 장문에서.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너의 장문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단 한 개의 실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 놀라운 감정이 확 오를 때 Not a single mistake did I find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did나 이런 것이 나오고 I find라고 하는 어순을 취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10번 Only through dedicated work does a man fulfill himself. 예. through 그러면은 뭐뭇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예. dedicate, 전념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dedicated work, 그러면은 전념하는 일이라는 말이 되겠죠. 헌신하는 일, 몰두하는 일, 아니 그거에 아주 푹 빠져버리는 것을 dedicated work 이렇게 말합니다. only through dedicated work, 그럼 오직 헌신된 일을 통해서만, 오직 전념하는 일을 통해서만, 오직 일에 푹 빠져서만 그런 겁니다. Does a man fulfill himself? fulfill이라고 하면 뭐 채우다 뭐 이런 뜻인데 fulfill himself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다라고 하는 수거예요. fulfill himself, 자기 자신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을요, 언제 발휘한답니까? 완전히 헌신되는 일을 할 때, 완전히 전념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through dedicated work. 앞에 only가 나오죠? 오직 전념하는 일을 통해서만, 다른 건 방법이 없어. 오직 이것에만, 이렇게 전명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그때도 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doe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문장인 a man fulfill himself, 사람이 능력을 발휘한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힌트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little, never, not, only 이런 말이 나오면 문장이 도치가 돼서 do나 does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111번 There is no substitute for hard work. 예.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을 hard work라고 하는 거지요. 예. 한 단어로 줄이면 노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substitute 단어 먼저 해야겠군요. 대체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체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there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 이형식 할 때 나왔던 거로구나. there 그러면 도치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이때 is는 있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there is를 합쳐서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 뒤에 주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no substitute, 대체제가 없다, 대신할 것이 없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ere is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의 위치인 거야. 그래서 no substitute를 주어로 보는 눈이 필요한 거지. 대체물이 없다. 어떤 대체물? for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 노력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There is 있다, no, there is no, 없다, substitute, 대체할 것이 for hard work. substitute for는 늘 나오는 말로 뭐뭐를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rd work이 나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노력하는 것을 대체할 것은 없다. 없다, 대체할 것이 노력을, 이렇게 말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연습을 해주세요. 112번 Now comes the best part of the movie.
now가 문장 앞에 나오면서 now comes 이제 온다. 뭐가 온다? The best part 제일 좋은 부분이 온다. of the movie 뒤에 설명 나오죠? 어떤 부분? 그 영화의 가장 멋진 부분이 이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화관에서 제일 멋진 부분이 나오니까 막 흥분하고 신나겠죠. 그럴 때 뭐라고 먼저 말이 나와? Now comes가 먼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나온다! 라고 말해놓고 뭐가 나오는지를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Now comes the best part of the movie. 이제 나온다. 제일 멋진 부분이 영화의. 113번 In the middle of difficulty lies opportunity. In the middle of difficulty라고 해서 어려움의 중간에 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명구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앞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lies opportunity 그러면은 lie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opportunity 기회라는 뜻이죠. opportunity 기회 놓여 있다 기회가 어려움의 중간에 힘든 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놓여져 있다 기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도치되려면 앞에 부정어가 나오거나 only가 나오거나 there가 나오거나 now 같은 now comes가 나오거나 혹은 전명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지금 뭐라 그러지? 앞뒤가 바뀌었다고 그러나 그게 도치잖아.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Happy are those who are content with their lives. 자, happy, 행복해요. are those,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hose are happy인 거야. 그런데 those가 뒤에 설명을 달고 나왔잖아. 그러면 수식이 있는 주어인 거지. 그런데 수식이 있는 주어는 이렇게 길고 보어는 happy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긴 놈이 뒤로 쫓겨나게 돼. 그래서 happy are those who are content with their lives. content는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contentment를 배웠네. 만족. 자, 그래서 be content with는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이야. 수거 표현이지. 행복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만족하는 사람들인데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도치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주어에 관련된 부분들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목적어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잡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언하는데요. 꼭 영작을 해봐야 됩니다. 영작을 하지 못하는데 문장을 이해했다고 혹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